안녕하십니까. 노창입니다. 8월달도 5일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8월 5일 금요일 오전 1시 50분 새벽이네요. 12시가 넘으면 잠이 안 옵니다. 날도 덥고 거실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TV도 보다 음악도 들었다. 그리고 책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의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장이 뒤에 사단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책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히 제 뒤에 있는 책들은 제가 읽고 좋아하는 작가들, 어떤 정신적으로 저한테 인사이트를 줬던 책들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줬던 책들을 위주로 꽂아놨는데요. 진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래 맨 마지막 칸은 파타고니아나 순서 파괴처럼 베스트셀러 북이긴 한데 어떤 경영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책들이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두 번째 단에는 일본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어떤 제가 좋아하는 정신세계와 관련된 책들인데 대부분 작가가 99% 다 일본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은 일단 그 위에 3단 4단인데 저 위에 있는 책들은 도쿄와 관련된 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도쿄와 관련된 책은 아니고 도쿄의 부동산과 관련된 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책상에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요. 최근에 읽은 돈의 맛. 저는 책을 읽으면 이렇게 감명 깊은 곳들을 이렇게 꼽표를 해놓는데요. 펴보면 밑줄을 다 그어가면서 읽죠. 그래서 요시에 마사루가 지은 돈도 벌어본 놈이 번다. 돈의 맛. 이 책과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전부 감탄을 하면서 읽어서 이 책의 거의 50% 이상을 접어놓고 밑줄을 쫙쫙 그어놓은 이건 대단한 책입니다.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책도 여기 형광펜으로 지금 쫙 그어 있는데 특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을 중심으로 저녁에 책을 읽고요. 제가 5일째 지금 집에서 재택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책도 보고 밀린 유튜브 영상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특히 이나모리 가츠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 앞에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페이지가 적혀 있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은 부분들은 책 맨 앞에 이렇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의 페이지를 적어둡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책을 뺐을 때는 그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읽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당신이 반드시 물어야 할 삶의 의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페이지도 적어놓고 밑줄까지 긋고 형광펜까지 그어놓은 페이지가 192페이지가 있네요. 19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그래도 20년 가까이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많이 읽은 책들이 언제 써먹을까 싶은데 제가 고객과 미팅할 때 어떤 임기응변적인 어떤 대화를 하거나 친구들이 저한테 어떤 표현력이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진짜 표현을 잘해서 표현력이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팍팍 찌르는 말도 잘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 많이 가져오는 것 같고요. 특히 어떤 고객과 미팅을 하는데 어떤 대기업 회장님에게 그 대기업의 부동산을 제가 수주하기 위해서 과거에 PT를 하러 가서 그 회사의 임원들이나 대표이사가 저한테 질의응답을 할 때 굉장히 난감한 질문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대답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책을 많이 읽었던 것에 도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2페이지. 여기도 여지없이 이렇게 많이 써놨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멀리 돌아가야 하더라도 대의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중심을 이루었다. 일본 개화기의 정치가인 사이코 다카모리도 덕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내용은 덕을 많이 갖춘 자에게는 지위를 주고 실적이 높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사람의 어떤 상벌을 내릴 때 회사에도 보면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실적이 좋은데 인품은 별로인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적이 높은 사람에게 지위도 높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나모리 가스오는 그렇게 얘기하죠. 덕이 높은 사람에게는 지위를 높여주고 그래야 아래 부하 직원들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실적이 높은 사람은 지위가 아니라 돈으로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사람의 위에 서려는 사람은 재능이나 지식보다 인격을 먼저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침착하고 깊은 인품은 최고의 자질이고 사소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넓은 도량은 두 번째 자질이며 명석하고 뛰어난 언변은 세 번째 자질이다. 이 세 가지 자질은 각각 순서대로 인격, 용기, 능력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신호는 다른 사람의 위에 서는 지도자라면 이 세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격이란 제가 이 책을 읽은 걸 바탕으로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서 써놨는데요. 인격은 침착하고 깊은 인품, 용기는 사소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넓은 도량, 그리고 능력은 명석하고 뛰어난 완벽. 그 외에도 이 300장에 가까운 이 책 안에는 세상을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읽으면서 모든 페이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피면서 끝 페이지를 닫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3시간 만에 술술 읽어나간 바프로터의 부의 확신. 제가 여기는 몇 페이지를 감동받았다고 적어놨을까요? 적다 말았네요. 왜냐? 이 책은 책 전체가 다 감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피고 아무 페이지나 펴볼게요. (105페이지)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라. 모든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길 원한다. 자, 그러면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바프로터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강조한 105페이지의 내용은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 회사에 일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부동산 일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1순위는 적합한 좋은 부동산 회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습관화시키고 나를 채찍질해 줄 수 있는 코치나 멘토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술술술 얘기가 나오죠. 그거는 제가 매일 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페이지 또 펴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고 읽은 책이라. 177페이지. 불편한 목표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라. 이번에 다룰 요점은 비전을 자연스럽게 느끼라는 것이다.
목표에 관한 생각과 시나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면 한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들이 마침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저희 뭐 목표 세워가지고 과연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겠어? 내가 안 해본 일인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 그 목표를 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계속 보정해가면서 체크해가면서 일을 해나가서 그게 루틴화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처음에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됐지만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못하게 내 것처럼 되는 그 자연스러움, 그게 결국은 목표에 다가가는 거죠. 178페이지. 나는 운전을 어머니에게 배웠는데 어머니는 내게 소리 지르며 가르쳤고 나도 되받아줬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나는 네 엄마라고. 그렇게 싸우는 속에서 기어를 바꾸고 클러치에 발을 떼고 적절한 시간에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 운전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고,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옆에 코치가 있거나 선생님이 있을 때 그 타박하고 계속 질책하고 반복해가지고 나무라고 잔소리하고 듣기 싫잖아요. 이 운전을 배울 때 이 바프록터가, 이 작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운전을 배우면서 엄마가 옆에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한 거죠. 기어 바꿔라, 클러치 밟대라. 근데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섭기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기아 변속하고 운전하고,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운전학원에서 운전 배울 때 얼마나 마음이 떨려요. 기어 하나 변속하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전진 기어에 넣어야 되는데 후진 기어에 넣은 건 아닌지. 저는 수동으로 배웠는데 그 클러치 꺼트릴까봐, 시동 꺼트릴까봐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기어 변속을 하고 달리고 하다못해 그 올림픽대로에서 막 속도를 내고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서 그 당시부터는 이제 운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동을 하는데 그 차를 움직이는 건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불편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은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 제가 코치로서 부동산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콜드콜 해라, 일해봐라, 스크립트 짜봐라, 롤플레이 하자, 왜 아침에 일찍 출근 안 하냐,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엄청 그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잔소리로 들릴 테니까. 그걸 잔소리로 느끼는 사람은 자기화 되지 않아서 돈을 벌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편하게 느끼게 된다. 이거는 일할 준비가 된 겁니다. 제가 여기 핑크색으로 잔뜩 써놨죠. 그 핑크색에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내 딸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빠와 부동산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렇게 써놨네요. 훌륭한 책입니다. 이건 사서 읽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볼 만한 책. 잠이 안 오니까 제가 별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돈의 맛. 이건 작자가 기가 막힙니다. 빚을 지고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실제로 빌리러 갔다기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작가인 요시에 마사루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그거를 일본의 그 야쿠자에게 팔죠. 그래서 이제 잡혀가가지고 잘못된 광고 상품을 팔았다고 해서 잡혀가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데, 그걸 겪으면서 귀인을 만납니다. 그 대부업체 회장님. 그 회장님이 이 작가인 요시에 마사루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건데요. 이 책 표지에도 이렇게 제가 인사이트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별표까지 쳐놓고 기가 막히다고 써놓은 277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2주가 안 되는데 277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제가 들었길래 기가 막힌다고 써놨을까요? 고민하던 게 사라졌던 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매달 뉴스레터를 발행해서 최신 물건 정보를 전하거나 고객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작은 선물을 보내고 때로는 음식점을 빌려서 고객과 고객의 가족이 기뻐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서로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부자 아저씨라고 얘기하는 대부업체 회장님이 이 작가에게 생긴 그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작가에 적혀 있고요. 몇 페이지 더 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운 좋은 사람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것.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평소에 운이 좋아지도록 무언가 씨앗이 되는 것들을 뿌려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씨앗 뿌리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정도로 행운 체질이 된 사람들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부동산 일하면서 파밍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파밍은 결국 내가 영업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고객과 물건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과정인데, 파밍 말 그대로 농사 짓는 거와 똑같죠. 이 책에도 표현이 이렇게 돼 있네요. 평소에 운이 좋아지도록 뭔가 씨앗이 되는 것들을 뿌리는 것. 결국 추수를 한다는 것은 이 씨앗이 뿌려졌고 새싹이 자라기 위해서 물을 주고, 비가 많이 오면 쓰러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꿀탕도 해보고 잡초도 뽑아주고, 가뭄이 되면 물을 길어다가 그 뿌리가 죽지 않게끔 유지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열매가 맺히고 추수가 되는 거죠. 저희가 부동산 일하다 보면 계약하는 직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계약하기 위한 고객은 바로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평소에 씨를 많이 뿌리고 있어야 되죠. 돈 버는 방법, 그 직업이 뭐가 됐던 간에 돈을 버는 방법은 사람에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 나가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돈의 맛이라는 책에 써 있습니다. 자, 아무 페이지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결국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한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라. 애써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면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선 행동해야 하는 거야. 행동하는 것에 의해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10중 8구는 실패로 끝나니까 그 실패를 빨리 깨닫기 위해서라도 행동하는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민하고 사무실에서 모든 게 갖춰진 이후에 고객을 만나겠다 생각하지 말고, 밖에 널린 게 건물이잖아요. 우선 나가서 빈 사무실이 몇 평이 얼마에 비어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나간 건물주는 그 건물을 나한테 전속 줄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혹시나 팔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감명 깊게 읽었던 이 책들 중에 어떤 페이지를 제가 감명 깊게 읽었는지 오늘 밤에 좀 더 읽어보면서 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재밌게 읽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안녕하신가영의 한강 해설을 한번 틀어놓고 다음에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지 끝내볼까요? 박연준 시인 책이네요. 읽어보면서 오늘 밤새 보도록 하겠습니다.